안녕하세요. 용인 주니어 치과 어보라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저희 용인 주니어 치과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근기능 교정 진료 프로토콜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상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에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한 13, 14년가량 근기능 교정 진료를 해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진료를 보면서 쌓아온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 도움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껏 아낌없이 공유하라고 하셔서 그 마음 담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근기능 교정의 개념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보호자나 아이들에게 구강 아간면, 기능적 불균형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과연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림처럼 우리 아이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아 있게 되면 똑바로 앉으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죠. 이런 잘못된 자세가 반복이 되게 되면 척추나 골반, 심지어는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자세로 자세 교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입 주변에는 혀나 볼, 입술 같은 여러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입을 벌리고 입을 계속해서 숨을 쉬거나 아니면 아랫입술을 자주 빠는 등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 뭔가 아래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얼굴이 길어지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입 주변의 근육이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근기능 교정 장치와 근기능 요법을 통해서 입 주변 근육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근기능 교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 주니어 치과에서는 대표적인 근기능 장치인 EF라인과 프리올소 두 가지 장치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EF라인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비교적 편하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만 강도가 약하다 보니 저작 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파손의 위험도 있는 편입니다. 이 반면에 프리올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고강도의 열 가속성 소재로 되어 있어 씹는 훈련에 조금 더 가능하고 확장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올소에는 혀 거상판이 되어 있어서 혀 위치를 올바르게 훈련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사실 프리올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재질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 아이들이 좀 착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EF 라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프리올소의 재질이 예전보다는 많이 연화가 되었고 아이들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 저희 용인 주니어 치과에서는 프리올소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EF 라인 같은 경우에는 1차 교정 후에 유지 장치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기능 교정이나 가철성 장치를 사용하는 소아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과, 보호자, 아이 이 세 주체가 한 팀을 이뤄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치과는 정확한 진단과 교육을, 보호자는 가정에서의 관리와 격려를, 아이는 착용과 훈련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근기능 교정은 치과에서 관리하는 시간이 매우 적어요. 한 달에 한 번, 길면 3달에 한 번, 불과 몇 분밖에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반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가정에서의 실천이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호자에게 가정에서 아이의 주치의가 되어서 의사처럼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기능 교정은 타입과 사이즈만 맞춰서 장치를 착용만 시키면 되는 그런 단순한 치료가 아닌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확한 분석 없이 장치를 먼저 착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호자 교육과 MFT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표 원장님도 이런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 주니어 치과에서는 당일에 장치를 바로 착용시키지 않습니다. 검사, 분석, 그리고 1시간가량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유를 한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부터 상담, 진료까지 어떤 과정도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진료를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기능 교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시키냐인데요. 진료실에서의 설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대기실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정보도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기실 TV 화면에는 생로병사의 비밀 입으로 숨 쉬면 왜 안 될까요? 편을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이 진료를 보다 보면 밖에서 그 생로병사 영상 보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의 대화를 여는 시작점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배너나 리플렛, 전시물을 통해서 근기능 교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 근기능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검진 중에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보호자들이 근기능 교정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거나 권유를 드리더라도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근기능 교정을 권유를 하다 보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아치과는 정기검진이라는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음 내원으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지고 있죠. 그 때문에 다음 검진 전까지 보호자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비슷한 케이스의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팜플렛과 관련된 도서를 대여를 해드리며 보호자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기능 교정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단순히 치열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 구강악습관, 구호흡 여부, 편도나 기도 등 근기능과 관련된 여러 항목들도 함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신안 문진표 외에도 교정 검사를 할 때에는 교정 문진표를 따로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기능 교정의 검사 항목은 일반적인 교정과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COCR 차이나 편도 상태, 연하호흡 습관 등 기능적인 요소까지도 오히려 일반적인 교정에 비해서 더 세심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인 주니어 치과의 교정 검사 비용이나 이 근기능 교정 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그만큼 보호자분들도 더 신중하게 시작을 결정하시게 되고 치료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더 책임감 있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 촬영 시에는 COCR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두 위치 모두에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이 CR 상태를 확인을 할 때 아이에게 턱을 뒤로 넣어보라고 하면 충분히 뒤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아이에게 이제 힘을 빼도록 하고 턱 끝을 손으로 잡아 살짝 흔들며 밀어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대 교합이면서 COCR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교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엣지 투 엣지 교합이 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어금니로 저작이 안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전에 미리 촬영해 두었던 CR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저작이 안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명이 없으면 치료 중에 왜 잘 씹던 아이가 왜 갑자기 어금니로 씹지를 못하냐, 교정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애 촬영 시에도 평소 입술이 벌어져 있는 경우라면 벌어져 있는 평소 모습과 다물고 있는 모습 두 가지 모두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OCR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촬영을 합니다. 이 COCR 차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교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비포 애프터를 본 것처럼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측면 세팔로 촬영을 통해서는 기도, 혀의 위치, 그리고 성장 정도를 같이 파악을 합니다. 일반적인 교정 검사와 마찬가지로 웹셋 분석을 통해 다양한 수치들을 확인하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보호자분들께는 근기능 장치에 대한 짧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장치가 필요한지, 어떤 원리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이 영상 시청 하나만으로도 보호자의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분석 상담에서는 단순히 치료 계획만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습관이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고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원인부터 결과까지 흐름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와 비슷한 케이스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보호자는 우리 아이와 똑같네? 그럼 우리 아이도 교정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 치료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교정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물론 상담 중에는 치료 기간이나 장치 교체 같은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담 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기능 교정은 일반적인 교정과 다르게 치아를 하나하나 배열하는 교정이 아니라 습관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성장과 배열을 유도하는 치료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치아가 아직도 삐뚤냐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원장님 상담이 끝나면 상담 스텝이 앞서 들으셨던 내용을 보호자 눈높이에 맞춰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치료 비용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저는 이 스텝과의 상담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비용을 고지하는 그런 상담 시간이 아니라 보호자분이 정말 근기능 교정에 이해를 하셨는지, 그리고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드리고 걱정을 해소해드리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기능 교정을 시작하는 첫날에는 아이에게 맞는 장치를 선택을 해서 착용을 시키게 되는데요. 사이즈는 체후방 구치를 절반 이상 덮을 수 있는 크기로 선택을 하고 프리홀소의 경우 뜨거운 물에 담가 확장을 시킨 후에 착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확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스페이싱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크라우딩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약 10분 정도간 아이에게 장치를 착용하고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혀의 위치라든지 침 삼키는 법, 아니면 장치 씹기 등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착용한 후에 아이에게 불편한 부위를 확인을 해서 덴처버나 그린스톤으로 다듬어 주고요. 혹시라도 다듬어야 되는 범위가 넓다면 시저로 잘라주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아주 최소한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부위도 다 다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체후방 구치 쪽 잇몸이라든지 입천장 쪽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리홀소의 경우에는 혀 거상판이 있어서 설소대 부위를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에게 가만히 착용하고 있을 때는 아이가 괜찮다고 하다가도 꽉꽉 씹어보라고 하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두 상황 모두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제 불편하더라도 어디가 불편한지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부위별로 체크해 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장치를 10초 정도 물고 있어서 불편한 부위로 확인을 하고, 다음은 입술을 힘줘서 다물고 확인하고, 다음은 침을 삼켜보며 확인을 하고, 혀를 올려보며 확인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단계 차근히 유도해주면 아이들도 불편한 부위를 잘 짚어내곤 합니다. 이 설소대가 짧아서 혀를 장치 위로 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프리홀스의 착용이 힘들 수 있겠죠. 이럴 땐 EF 라인으로 이제 사용을 대체를 하거나, 프리홀스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면 설소대 절제술을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미 설소대 수술을 받은 아이의 경우에는 혀 움직임과 혀 위치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기능 장치를 보조적으로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진료실에서 직접 장치를 착용해보고 연습하고 있는 동안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이제 태블릿을 통해 주의사항과 훈련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프리홀스 워크북과 저희 용인주니어 치과에서 제작한 사용 설명서를 활용해서 착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 워크북은 장치 착용법과 근기능 훈련의 내용을 좀 쉽고 간단하게 담고 있어서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자료이긴 한데요. 사실은 세부적인 주의사항이나 관리법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 설명서를 제작을 해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근기능 장치를 직접 착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착용해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걸 막상 입안에 착용을 해 보니까 혀는 장치 밑에 그대로 내려가 있고 침 삼키는 것도 어색하고, 이제 심지어는 위아래를 일부러서 뒤집어 착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착용했을 때랑 뒤집어 착용했을 때랑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실수로 장치를 뒤집어 착용을 하더라도 모를 수 있겠구나. 또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불편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아이에게 어떻게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입술은 왜 다물어야 되는지, 혀는 왜 올려야 되는지, 이런 이유까지도 꼭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아이들도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하게 됩니다. 이 장치를 직접 착용해 보면 알겠지만 한 10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매일 1시간씩 스스로 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착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지, 또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입장에서 진료를 하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되고 진료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료실에서 장치 착용법을 익혔다면 상담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덴티폰과 거울을 활용해서 근기능 훈련을 실제로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장치 관리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아이가 꾸준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때 꼭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기능 훈련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모든 훈련을 다 하자고 하면 아마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용인주니어 치과에서는 꾸준히 할 수 있는 5가지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 위치를 잡아주는 훈련, 두 번째는 침 삼키기 훈련, 세 번째는 빨대 물기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입술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초기에 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빨대로 시작을 해서 나무젓가락, 쇠젓가락 이렇게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작 훈련인데요. 장치를 꽉꽉 씹을 수 있게 훈련을 알려주고, 또한 평소에 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한다면 조금 더 강도 있고 질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돕는 아이유베 체조인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 30회씩 이렇게 정해진 횟수를 지켜오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 횟수가 좀 많았던 건지 잘 실천을 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양치하면서 이 아이유베 체조를 하는 걸 보게 됐고,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양치할 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횟수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양치를 할 때마다 이 아이유베 체조를 같이 하게 되니 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도 훨씬 부담 없이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인데요.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EF라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 호흡 훈련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 도구 없이도 좀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게 혀차기 훈련이라든지 볼에 바람 넣기 훈련, 몽키 훈련 등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TV를 볼 때나 핸드폰 사용할 때 그냥 심심할 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뭔가 아이들에게 작은 미션을 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혀차기를 다음 진료 내원까지 성공해와라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근기능 훈련은 혼자보다는 형제 자매나 보호자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재미있고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입술 힘이 길러지지 않은 초기에 자는 동안 장치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기에는 장치가 자꾸 빠지게 되면 보호자들이 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싶은 걱정을 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초반부, 이 시기에 필요한 게 바로 입술 테이핑입니다. 이 입술 테이핑이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초반에 장치가 입안에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근기능 훈련을 통해서 입술의 힘이 점차 길러지게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침 삼키기가 가능해진다면 자는 동안에도 입술이 벌어지지 않고 음압이 생겨 장치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이 입술 테이핑이 필요한 거죠. 보통 일주일에 5번 이상 장치가 빠진다면 테이핑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한두 번 정도 빠진다면 테이핑 없이 자도 괜찮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스킨 테이프나 기성 제품인 이지숨 제품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용인주니어 치과의 근기능 교정 내원 주기와 진료 내용입니다. 첫 착용일에는 착용법, 근기능 훈련 교육, 장치 조정과 1차적인 장치 확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확대를 해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혀끈의 압력으로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3개월 주기 내원 시마다 재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첫날에는 입으로 숨쉬지 말아라는 책도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2주 후에 내원을 합니다.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착용 횟수나 시간, 근기능 훈련에는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장치 조정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한 달 뒤 내원을 합니다. 혹시라도 적응이 부족한 경우에는 2주 후에 다시 한번 내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한 달 뒤 내원 시에는 장치 상태나 착용 시간 횟수, 근기능 훈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은 매 내원마다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달, 2달 주기로 내원을 시키기도 하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주기로 정기 내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내원 시마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인 4가지 항목을 확인을 하고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장치 확대를 함께 시행을 합니다. 장치를 착용한 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시점에서는 레코드 테이킹을 시행을 해서 초진과의 변화를 비교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치를 교체를 할 건지, 치료를 종료를 시킬 건지, 또는 본격적인 교정으로 이행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에는 첫날, 6개월, 1년을 기준으로 시행을 하고 구강 내외에 변화가 있다면 추가적인 촬영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정기 내원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장치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지. 둘째는 사실 장치 상태만 보더라도, 입안 상태만 보더라도 아이가 성실히 착용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긴 하지만 이 체크리스트나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잘 꼈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대답이 뭔가 수상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 입만 보더라도, 장치만 보더라도 잘 꼈는지 안 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면 바로 진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을 삼킬 때 올바른 방법으로 잘 삼키고 있는지, 또 네 번째, 주기적 MFT를 이제 확인을 하죠. 기존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새로운 훈련이 필요한지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 시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치과에는 이 뽑기 기계들이 있어요. 뽑기 코인을 넣어서 이제 뽑는 건데 아이들이 뭔가 미션을 잘 성실히 해오건가 아니면 훈련을 잘 해온 경우에는 작은 보상으로 뽑기 코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보상이긴 하지만 좀 인형 뽑기에 즐거워하고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치에 나 있는 치아 자국이 잘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장치를 열심히 착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또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도 시행을 하고요. 장치가 찢어졌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그 외에도 3개월 주기로 장치 확대를 시행을 하고 구강 검진과 불소 도포를 함께 진행합니다. 구강 내외의 변화를 비교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기능 교정 시에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침을 너무 많이 흘려요. 이거는 교정 시작 전에 침을 흘릴 수 있다는 점은 보호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장치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물감을 느낄 수 있고 이물감 때문에 구역감을 느끼거나 침을 자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다무는 훈련이나 침 삼키기 훈련을 통해서 함께 해나가면 적응이 되고 자연스럽게 개선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불편해하고 아파해요. 착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불편해할 수 있죠. 저희 용인주니어 치과에서 아주 자주 하는 말인데요. 새 신발도 처음엔 뒤꿈치가 까지기도 하고 불편하지만 자주 신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다는 말처럼 이 근기능 장치도 시간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기능 교정 장치는 착용 시간이 매우 짧거나 아니면 매일 착용하지 않으면 이 근육의 자세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더 오랜 기간 불편함이 지속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땐 낮 시간 동안에 착용을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늘리고 또 조금씩이라도 매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치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듬어 주기보다는 초기 적응 단계에서만 최소한으로만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이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번에 고비를 넘기면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이가 힘들어하고 착용을 잘 안 하려고 하면 보호자분들의 의지도 약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이런 3, 4세 아이도 잘 착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가며 보호자의 태도와 개입이 치료에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닦았는데 장치에 하얗게 끼어요. 이거는 오히려 아이가 잘 착용을 했고 꽉꽉 잘 씹었다는 결과죠. 그런데 이거를 해롭다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강한 칫솔질이나 뜨거운 물에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를 드려야 되고 오히려 잘 해왔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이가 비염이 있는데 이것 끼면 숨 쉴 수 있나요? 코감기 심한 날에는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꽤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구호흡 개선을 목적으로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코막힘이 있더라도 대부분 착용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잠잘 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수면 중에 너무 힘들어 한다면 수면 중에는 며칠 정도는 쉴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요. 대신에 낮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코 호흡 훈련이나 코 세척, 코 마사지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용인 주니어 치과가 실제로 어떻게 근기능 교정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정말 뜻깊었습니다.